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돈세영이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호재냐?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고 현대건설의 차세대 원전인 SMR이 첫 수주가 4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미국발 호재가 터졌는데 앞으로 신원전 SMR이 신호탄이 터졌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고생하신 분들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의 SMR의 수주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의 소형 원전 묘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핫한 뉴스인데요. 현대건설에서 미국 첫 최대 수주 한 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홈텍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이런 수주를 받았습니다. 홈텍은 원전 설계, 재료 1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핵연료 전장 시설 세계 1위고 미국의 원전 해체 사업 점유율 1위입니다. 이 원전 사업이 신설도 있지만 해체하는데도 매출이 꽤 큽니다.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해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원전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건설은 홈텍과 SMR 개발 동반 진출을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에서 상세 설계 그리고 원전 시공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 원전 회사는 다행히도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시공 능력은 대한민국이 최고지요. 대한민국 1등, 2등은 러시아, 3등은 중국입니다. 그동안 이 앞전 정권이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가 1위 했던 사업을 러시아, 중국에게 그냥 뺏겼죠. 이젠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살려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경제 공부를 하고 산업을 공부해 보니까 원전이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의 최종 끝장 에너지는 수소에너지예요.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왜 수소에너지에 원전이 왜 나오냐? 수소에너지가 활성화되려면 수소가 싸져야 돼요. 싸게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은 원전입니다. 원전에서도 소형 원전에 달렸죠. 앞으로의 시대는 분명히 10년 뒤에는 수소에너지의 시대가 오는데 수소에너지의 중간 역할을 원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매우 중요하고 원전은 1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단체 분들은 원전을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무역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원전을 안 한다는 것은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SMR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고 공사에서 3년 정도면 완공이 된다는 거죠. 29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금액은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구정지 원전이 이 회사가 홀텍이 갖고 있는 게 4곳이라고 하고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홀텍이 이번 한 건을 주지만 홀텍이 또 미국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적어도 4개가 넘는다는 거죠. 전 세계로 SMR이 첫 시공이 되고 완벽하게 된다면 차세대 원전이 많은 수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수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는 시공 능력이 1위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주겠습니까? 중국 주겠습니까? 중국은 좀 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더 많이 줄 겁니다. 프랑스가 경쟁력이 좀 있는데 프랑스는 기술만 좋은 거예요. 이 시공 능력이 있지만 돈을 너무 달라고 합니다. 중국은 너무 싸고 러시아는 찢겼고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원전 분야예요. 대한민국은 신원전 SMR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손잡은 HD 현대. 빌 게이츠가 누군가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죠. 이분이 전 세계의 에너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SMR 차세대 원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빌 게이츠하고 HD 현대하고 손을 잡았다 합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합니다. 거의 99%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SMR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미래 에너지가 게임 체인지 된다. 저는 여기서 수소로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최종 끝장 에너지는 수소예요. 수소는 원전 없이 매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과 같이 가야 됩니다. 원전의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 대한민국엔 기회죠. 대한민국엔 원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그러나 수소는 원전의 발전소만 있으면 수소는 끝없이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게 원전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우리나라가 원전을 발전시키면서 수소 에너지까지 연동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바뀐다 생각해요. 미국을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저는 2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10년의 미래를 보면 당연히 지금 한국 주식은 똥값인데 똥값이 금값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에서 1위가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중국은 서서히 무너지고 인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거고 동남아시아에선 최강의 나라가 될 겁니다. 또 말이 샜네요. 이 소형 원전이 4개 세트로 합쳐진 거예요. 4개가 이렇게 분리됐지만 4개 세트가 이놈 돌렸다가 저놈 돌렸다 이런 방식입니다. 묘들 조립 가능하고요. 묘들령이 뭡니까? 조립이 가능한 거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자유로워요. 이제는 바다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왜 바다에 만들어서 바다에서까지 SMR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됐지만 대한민국 같은 데는 어떤 지역에 원전을 설치한다고 하고 시공을 착공을 한다고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 요새 잘해요. 지역에서 원전 들어오면 반대를 또 할 겁니다. 바다에 시공을 한다? 바다는 나라 거지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도 아니고요. 바다에 원전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수소 청정 에너지와 생산을 같이 한다. 연결되는 거죠. 값싼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하다. 수소에너지 시대가 온다. 돈세형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원전이 수소에너지까지 연결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는 아직 안 나왔죠. 돈세형이 그러니까 좀 어떤 쪽에 이 공부를 하면 좀 깊이가 있습니다. 원전과 수소에너지가 연결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전과 수소에너지가 연합돼서 갑니다. 원전은 수소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거예요. 그 이유가 원전이 가장 발전해서 싸기 때문에 원전의 에너지로 수소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같이 원유가 없는 나라는 또 다른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과 최고의 기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강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전을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이 해외 SMR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이 했고 GS 에너지가 했고 삼성물산이 했습니다. 테라파워는 SK 이노베이션이 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했습니다. S에너지는 두산 에너빌이 했고 DLEX가 했습니다. USNC는 현대 엔지니어링 했어요. 제가 트렌드, 미래의 사업 전망이 좋은 섹터를 골라내는 방법은 굴지의 대기업들, 굴지의 나라가 투자를 많이 한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업 섹터가 10년의 미래가 성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힌트가 옵니다. 두산, 삼성, SK, 현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2030년 SMR 상용화만 된다면 기업들 돈 쏟아붓는 확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굴지의 기업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SMR이 203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된다고 하는데 확신이 있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의 끝판왕은 수소에너지인데 수소에너지는 원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SMR 신원전은 2030년도에 꽃을 피기 시작하고 그 뒤로도 한 10년 그러니까 20년은 성장할 섹터입니다. 2000년대에는 정부 주도 대형 원전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뉴스케일 2007년대에 시작됐고 테라파워 2008년도 S에너지 2009년도 민간 영역 스타트업이 시작된 거죠. 다 미국에 있는 건데 상용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뉴스케일에 대한민국도 투자했죠. 테라파워도 대한민국도 투자했죠. S에너지도 투자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기업은 설계만 집중하고 있지 시공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두산 에너빌, 현대건설과 같이 가야 되는 게 미국의 사업 구조입니다.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SMR을 가속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러시아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중국은 좀 찍혔죠. 대한민국은 중국만 잡으면 되는데 중국을 기술적으로 전 세계가 믿질 않아요.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매우 중요해요. 미국은 중국에게 이를 주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 새로운 패권 전쟁이 대한민국에 매우 강력한 호재라는 게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찌 보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줬지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날아가게 했고 또 중국을 서방 국가에 찍히게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2004년도에 2024년도에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가는 10년, 20년의 미래를 봐야 되고 큰 에너지 사업, 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세상은 보입니다. 수소 에너지가 보이고
에너지가, 수소 에너지가 신원전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푸틴이 큰일 했습니다. 푸틴 아시죠? 푸틴이 대한민국에 큰일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좀 있거나 그 참모들이 매우 전략을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분위기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중국이 적인데 러시아는 날아갔고 중국은 삐리삐리하게 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밖에 없다. 2028년부터 SMR이 본격 상용화 될 것 같은데 규모는 630조 원이다. 대형 원전, 예전에 대형 원전이 이렇게 컸는데 100분의 1로 작아진답니다. 작아진 게 4세트로 가는 거예요. 4세트. 이 4세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고장나도 2세트로 돌리면 되고, 전기가 모자란다면 2개 돌리고, 이런 묘들로 되는 거예요. 4개 세트가 기본이고 4개 세트로 가면 매우 유리하죠.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안 쓰는 밤중계 같은 데는 하나만 돌리면 되고, 피크치가 빵빵 터질 때는 4개를 다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차세대 SMR이 매우 경제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안전성은 최고고요. 대형 원전과 차세대 소형 원전 SMR과 비교를 한 거예요. 출력은 아무래도 대형 원전이 커죠. 이 SMR이 작지만은 부품수는 100만 개에서 1만 개로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 대형 원전이 일본에서도 사고 났었고 러시아에서도 사고 났었어요. 사고가 별로 안 났지만 그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예전 대형 원전도 10만 년에 2회 정도 터진 거예요. 새로 생기는 SMR은 10억 년에 1회입니다. 10억 년이 계산이 되십니까? 10억 년에 1회라는 뜻은 거의 사고가 100% 안 난다는 거예요. 100%는 좀 뻥이지만 99%는 사고 날 가능성이 없다. 원전에서 가장 걸리는 게 방사능 유출, 그리고 사고 나는 거죠. 그 사고가 사실 차세대 소형 원전은 사고가 거의 안 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연료 교체 주기가 여기는 18개월이에요. 여기는 20년입니다. 또 경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미하는 게 많아요. 푸틴이라는 인간이 전쟁을 벌이면서 뭐 했습니까? 가스와 원유로 식량과 이런 거로 공격을 해댔어요. 전 세계로. 그러면서 깜짝 놀랐죠. 가스, 원유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고 생산이 안 되고 이러면 전쟁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원유가 오르고 가스값이 급등하는 거를 방지하려면 앞으로 차세대 원전 한번 핵 연료봉을 꼽으면 20년 동안 에너지 연료를 재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전의 비중이 많은 나라는 대외적인 전쟁과 에너지 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안전화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원전의 에너지 비중을 최소 50%, 제가 산업부 장관이라면 70%까지 세팅을 합니다.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똑똑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원전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돼요. 비중을 프랑스처럼 70%까지 띄워야 돼요. 건설 비용은 대형은 5조에서 10조인데 이 소형은 3천억이에요. 사고 확률은, 안전성은 최고다. 거의 99%고 핵연료 교체는 20년, 건설 공기는 뭐 2년밖에 안 걸려요. 짧죠. 건설 비용은 3천억. 건설 공기가 왜 이렇게 짧아지냐면, 예로 두산 에너빌 제조 공장이 있어요. 제조 공장에서 찍어내고 묘들형이 뭡니까?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 한 다음에 실제 발전소 공사는 묘들형이기 때문에 딱딱 조립하면 끝. 부가 시설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어찌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하느냐? 제가 20대 때 화력발전소 직접 시공을 했고요. 제가 원자력발전소, 울진 원자력발전소 제가 투입돼서 일을 해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 시스템 이해하고 도면 들고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태안발전소 3, 4억이 제가 졌어요. 울진발전소 들어가서 제가 자동제였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예전 발전소는 냉각수가 뭔지 아세요? 바닷물입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는 바닷물이 해일이 오면서 냉각수가 잘 안 돌아가면서 터진 사고예요. SMR은 냉각수가 나트륨일 수도 있고 헬륨일 수도 있어요.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해도 자연 대류로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일본 원전 요번 사고는 해일이 들어오면서 냉각 펌프가 고장이 나고 누전이 되면서 냉각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앞으로의 차세대 원전 SMR은 만약에 사고 난다 해도 자연 대류로 흘러가게끔 됐고요. 그리고 냉각수를 방식에 따라 나트륨을 쓸 수도 있고 헬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을 한 겁니다. 자연 대류로 냉각을 한다면 사고가 거의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방사능 누출 거의 제로입니다. 앞으로의 신원전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네요. 원전은 뭐가 좋나요? 경제성입니다. 한번 원료를 꽂으면 20년 동안 물가가 오르든지 재료가 오르든지 상관없어요. 20년 꽂이는데 뭔 재료값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좋고 차세대 에너지는 원전이 맞아요. 세계 SMR 개발 현황을 보면 프랑스, 미국은 다행히 시공이 안 돼요. 그 이탈리아,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인데 우리는 경계할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3위였고 원래는 1위였는데 이합전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작살났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젠 정상화로 가고 있고요. 다행히 그 빈틈을 러시아 푸틴 형님이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전쟁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뭐가 좋냐?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방산이 대박이 났어요. 몇십조 팔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다면 재건사업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앞으로의 원전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다시 동남아시아에서 강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면 또 뭐가 나오나요? 대건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대한민국 주식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 주식 대박납니다. 제가 다 힌트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매우 좋아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돈세영이 찍어준 5종목 10년의 미래가 보이는 섹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돈세영이 한 달 전 두산 바닥 찍어줬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률 30% 이상 났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할 건데 절대 매도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SMR 1호기 전쟁 중 1호라는 게 지금 상실성이 있어요. 지금 1호기가 제가 보면 현대건설이 가능성이 있죠. 현대건설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트가 지금 테라파워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뉴스케일은 대한민국이 두산이 1859억 투자했고 삼성물산이 929억 투자했고 GS에너지가 531억 투자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31년까지 경북 지역에 SMR 6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는 표준 설계를 완료한다고 하죠. 표준 설계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이 SMR에 7년간 4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건설 비용 50%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돈세영이 이런 실원전을 공부를 1년 전부터 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배웠습니다. 뭐냐? 바다이 원전 해상에 SMR이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부유식 SMR인데 왜 바다에 이렇게 원전을 세우는 게 유리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소형 원전이 바다에 세워진다면 대한민국 유리하냐? 완전 다 쓸어버립니다. 조선주 30대 때 1200% 먹은 사람 아닙니까?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조선주의 내막을 안다면 조선주 제가 공부 엄청 했어요. 그걸 10배 터뜨렸어요. 20억 벌었어요. 조선주의 전문가인데 조선주 지금 투자 안 한 지 뭐 한 7년 8년 됐습니다. 조선주에 투자 안 하는 이유는 투자할 때만 해도 조선주는 해양 플랜트의 글로벌 1위였습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는 이 원유하고 상관이 있어요. 대륙풍에서 원유를 뽑아내야 되는데 원유가 $100 이상 돼야 해양 플랜트에 경쟁력이 생겨요. 원유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조선주를 제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대륙풍에서 굳이 비싼 돈으로 드롭십을 통해서 원유를 뽑아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조선주를 30대 투자할 때만 해도 조선 배에서 50% 나왔고 해양 플랜트에서 50% 나왔어요. 해양 플랜트 매출 생긴다고 합니까? 만약에 이 원전이 부유식 SMR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시대가 진짜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원전 주식도 좋지만 앞으로의 조선주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릴 게 뻔하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 매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선주에 투자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바다 위의 원전의 SMR이 전망이 좋다고 합니다. 한번 이쪽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치평가를 돈세영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조 9,984억이 나오고요. 계산해보니까 영업이익이 24년이 1조 7천억 정도 나와요. 그럼 17조가 나와야 되는데 51% 상승 여력이 있어요. 적정 가격을 분석해보면 한 2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 이렇게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 신원전 있죠. 수소에너지 있죠. LG 화학과 펫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리튬을 양산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치가 지금 3만원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마음고생 하신 분들 댓글에 좀 손절매를 하고 싶다 이러는데
손절매 자주 하지 마십시오. 손절매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3만원대까지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두산이 더 좋긴 한데 좋은 기회가 오면 두산으로 옮겨 타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두산 에너보다는 두산이 좋다고 옮겨 타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보다는 두산이 더 좋습니다. 돈세영의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현황을 보면은 매수 평균가는 17,900원대고요. 3,453주 6,200만원 투자해서 현재가는 17,170원 5% 손해를 봤습니다. 돈세영이 좀 잔머리를 이번에 썼는데 잔머리는 좀 잔머리로 끝나네요. 돈세영이 원래 계획은 두산 에너빌에서 좀 먹고 두산을 옮겨 타려고 했는데 분명히 기회는 줬는데 제가 1억 샀다가 한 3,800만원만 두산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실전에서는 매우 이게 힘들어요. 결과는 맞았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두 달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해가 5%입니다. 두산은 돈세영이 1억을 매수하고 두산 에너빌에서 옮겨 타면서 1억 5천을 샀어요. 수익률이 30%가 났습니다. 한 4,500만원 벌었죠. 매우 아쉽죠. 원래는 두산을 3억까지 매수하려고 했는데 반대가리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에서 못 옮겨 타면서 또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30% 수익이 어딥니까? 이 하락장에서 두 달 전에 두산밖에 안 샀어요. 돈세영 가족분들한테 공개 매수 이야기해줬습니다. 89,000원 아래 공개 매수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세영의 실력을 아시는 분들은 까놓고 매수하세요 하는 게 1년에 한 2번, 3번 나오죠. KG케미칼 공개 매수 이야기했고요. LG노텍 이야기했고 올해 두산 딱 얘기했습니다. 3가지 얘기했는데 다 성공을 했죠. KG케미칼은 뭐 대박 났죠. 돈세영도 한 50% 먹고 나왔는데 사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초대박 났죠. LG노텍도 성공을 했고 근데 두산은 이번에 제가 매도 계약이 없습니다. 목표한 매수 금액을 매수 못한 이유도 있지만은 두산을 왜 매도 계획이 없느냐? 전 수소에너지를 섹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산을 산 겁니다. 저는 두산을 수소에너지 발전까지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 매도 계획 없습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다면 두산을 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은 우리가 그렇게 매집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돈세영도 만족할 만큼 매집을 못했어요. 3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수소 에너지 화려한 시대까지 보시면서 장기 투자 해주세요. 배당이 적어도 3%대 나올 겁니다. 배당이 꾸준히 3%대 나올 거니까 두산 단기 투자를 권합니다. 두산 에너비를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참 답답하게 상승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좀 반등을 해줄 것 같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수익을 만족할 정도로 3만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3만원까지 한번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산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두산은 어찌하라 했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간땡이 크게 장기 투자해라. 배당이 3% 이상 주기 때문에 두산은 수소에너지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두산을 수소에너지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두산을 원전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로봇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붙은 거저먹는 섹터였고 두산을 실제로 저는 매수한 이유가 수소에너지예요. 매우 크게 봅니다. 우리는 운 좋게 바닥 매수를 했어요. 이때 계속 팔았다 샀다를 계속 했죠. 두산에서 돈세영 많이 먹었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돈세영 유튜브에 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매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는 진짜 배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젠 터질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잔재주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꽃을 필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굵직하게 크게 먹으라는 거죠. 크게 먹어라. 한 5배 정도 먹을만 합니다. 템버가 터질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한 3배, 5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배당 받으시면서 단순하게 한번 묻어두고 큰 돈을 한번 벌어보세요. 두산 매력 있는 주식입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 가자 100원!